오늘 발표드리겠습니다. 공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론을 좀 썰을 풀게요. 먼저 그 4차 산업혁명 어쩌해서 좀 동네 건물마다 코딩 학원이 없는 건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은 다. 이게 최근 기사들인데 갑자기 그 의무화되면서 사교육이 신이 났고요. 그리고 저번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번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교사들이 엄청 불안해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누군가의 이제 어머니 아버지이시기도 하시고 학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는데 이분들이 코딩이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니까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시대가 올까를 막 불안해하시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면은 기술이 보편화된다는 거는 쓰는 게 당연하고 쓰지 않는 게 어색한 거거든요. 우리가 전기 없이 어떻게 살 거냐 인력거 안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식당에서 이제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죠? 청계천에 무인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젠가 오늘부터. 그리고 이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다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기술을 소비하는 사람으로서 사는 거지 기술을 꼭 그렇다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 전기 들어오는 거 대강은 알지만 잘 모르고요. 전기 엔진이 아니고요. 인터넷, 이메일 마찬가지고요. 그냥 우리가 소비를 하면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조차 일부 탑 레벨을 제외하면은 그다지 대우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짤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자바 2명 타요 이런 거. 그래서 좀 AI 무슨 뭐 또는 그냥 개발자면은 억대 연봉 어쩌고 기사 한참 많이 났는데 이제 이런 환상이 많이 거쳐가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그런 학원 다녀서 나와서 개발자 도입 2,400 뭐부터 시작하고 뭐 이런 케이스를 많이 있죠 요즘에. 저 요즘에 요런 웹드라마들 나옵니다. 보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이 조조소라는 드라마가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 과장이라고 하는 이분의 이 유튜버께서 기획을 하셔가지고 만든 흔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드라마고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조코딩이라는 유튜버께서 조코딩을 한 이런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이거 보셨어요 이거? 꽤 재밌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이제 네크라쿠베를 가려고 가는데 개발자는 가불병정 무기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공감도 많이 했고요. 금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요즘에 2020년대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 어릴 때 이런 기억이 나요. 90년대 컴퓨터 학원에 정우수 박사님도 아마 기억 예. 많이 하실 텐데 세대가 비슷하면 기억할 거예요. 이게 당신의 비서가 되렵니다. 이래가지고 이때 동네마다 컴퓨터 학원이 엄청 깔렸습니다. 지금 코딩 학원만큼 깔렸어요 그때. 근데 그때 이제 초등학생이죠. 그때 국민학생이죠. 인터뷰했더니 영어로도 어렵다고 했는데 뭐가 어렵냐면은 자 이제 네, 경진대회 엄청 많았고 요즘도 AI 경진대회 이렇게 많잖아요. 그때 컴퓨터 경진대회 엄청 많았습니다. 딱 베이직 코드가 떠 있죠. 그리고 그때 한편으로 그때 산업계에선 이 컴퓨터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지가 난리였어요. 그래서 그때 FAOAHA, HA 좀 덜했는데 FAOA라는 단어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전자지능이라는 잡지에서 중소기업의 자동을 어떻게 보급할 거냐.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다 돌아가는 것들인데 생산 및 조립 라인 자동화, 캐드 캠, 수치 제어 이런 거. 그래서 그때 소품종 대량 생산해서 다품종 소량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요. 오피스 오토메이션 우리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 없었고 주상부기 잡증 이런 거 있었죠. 홈 오토메이션이 이 중에 제일 느린 것 같은데 지금에서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이거랑 같은 선상에 놓여 있었어요. 초고속 인터넷 플러스 방송 수신 플러스 주문형 비디오. 지금 우리 넷플릭스 같은 거죠. 유튜브 같은 거. 그때 소니 사장이 CES 2003년도에 이런 말을 했대요. 컬러 TV의 지난 50년에서 유아기에 불과하다. 향후 TV는 오레이스 온 인터랙티브 디바이스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TV보다 컴퓨터가 먼저 왔어요. 그죠? 일단 결과적으로는. 저 그때 컴퓨터를 딱 사서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이런 걸 사면은 딱 키면 이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저 어쩌란 말이야라는 게 나오고 참고로 저희 집에 있던 게 딱 이거였어요. 플로피 디스크만 2개 있어 하드디스 없던 거 512KB 메모리. 근데 이제 저걸로 코딩 안 하죠. 게임하죠. 저게 성취표라는 게임이고 제가 가장 인생에서 시간을 많이 바친 게임입니다. 열심히 게임을 했는데
다 한글화도 안 돼 있어요. 다 영어로 게임을 했었고 저희 집은 화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흑백 모니터라서 그린 모니터. 근데 부잣집 친구 집에 가면은 이렇게 하얀색 글씨에 C 드라이브가 있었고요. 하드 디스크가. 그리고 이런 컬러 화면 나왔어요. 짜자잔 해서 이렇게 컬러로 게임을 할 수가 있었고 그때 보면은 자 학원은 컴퓨터 엄청나게 생겨 있었고요. 산업 현장에서는 당장 이걸 도입하는 회사가 많을 것처럼 기사가 나고 있었고 가까운 미래 이런 데서 일을 할 아이들은 코딩 안 합니다. 게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언밸런스가 발생합니다. 이제 집에서 엄마들은 등짝 스매싱을 때리면서 게임만 하지 말란 말이야 이러고 있었고요. 그리고 애들을 학원에 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학원에서 코딩을 배운 애들이 일로 가야 되는데 몇 퍼센트나 갔을지 사실 의문이에요. 사실 맨날 외우라고 하고 어렵고 쓸 데도 없고 심지어 영어도 모를 때 영어로 명령을 치게 시켰어요. 그 당시에. 극히 일부가 재미를 느껴서 일로 갑니다. 그때 일로 간 사람들이 이찬친, 뭐 이찬진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다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계를 이끈 사람들인데 그 당시 컴퓨터가 교과과정 들은 속도가 아주 그냥 드라마틱합니다. 87년도 5차 교육과정에 처음에 들어왔는데 이때 제가 89년도에 제가 5학년, 90년도 6학년이었어요. 그때 학교에 컴퓨터가 처음 생겼고 실기 시험이 뭐였냐면 A부터 Z까지 누가 빨리 치나 오타 안 내고 그게 실기 시험이었어요. 왜냐면 선생님도 컴퓨터 몰라요. 그러던 시대가 갑자기 1년, 2년 지나면서 다루기, 관리하기, 컴퓨터로 글쓰기 들어가고요. 몇 년 있다가 컴퓨터 다루기에서 이제 여기서 컴퓨터 그림 그리기, 통신 활용까지가 불과 10년이 안 걸렸습니다. 이게 엄청난 속도로 공교육에 들어갔고 공교육이 나타나기는 실제 리얼 라이프는 더 빠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저 윈도우즈 95가 욕은 많이 먹었지만 정말 그 당시 혁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윈도우가 나오기 전까지 아까 까만 화면에다가 글자를 치면서 한글을 실행시키려면 이제 버전 1.52 시절인데 CD 명령을 이용해서 C 드라이브에서 프로 설치된 데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실행 파일 타이핑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워드 한글로 한참 글을 쓰다가 그림 필요하다 면 이거 꺼야 돼요. 그러고서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 이미지 256 같은 거 실행한 다음에 그림 파일을 저장하고 다시 요거 실행해서 작업하던 파일 불러오고 그림 파일을 불러 넣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윈도우 95가 나온 이후로는 그냥 따닥 클릭하면 한글이 실행이 되고요. 그림 필요하면은 이제 그림판 같은 거 따닥 클릭하면 되고요.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가 이때부터 됐어요. 굉장히 자유롭게. 이게 오피스였습니다. 그 당시. MS 오피스 버전 95. 자, 그때 결과적 보면은 그때 컴퓨터 학원에 열심히 해서 코딩을 하던 애들이나 농구하던 애들이나 똑같이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못하면은 학교 생활이 좀 힘들겠죠. 뭐 레포트 내는 거라든가 뭐 수강시청이라든가 취업할 때 힘들고 하겠지만 잘한다고 연봉 더 받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해졌기 때문에 코딩 안 합니다. 그죠? 이게 비슷한 게 뭘까 있냐면은 알파고 쇼크가 2016년에 왔고요. 지금 코딩학원 난리 쳤는데 사실상 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그리고 제가 컴퓨터 실력이 비약적으로 늘었을 때가 90년대 중반을 관통하면서였는데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에 왜 많이 늘었냐면은 저는 게임을 하고 싶었어요. 이런 삼국지 여기 손이 꼽니다. 아까 투였고요. 훨씬 더 그래픽이 선명하죠. 근데 이런 게임을 하려면은 다 이게 한자고 일본어잖아요. 그냥 하면 게임 할 수가 없어요. 저 당시 윈도우 95 나오기 전이에요. 메모리 관리해야 됩니다. EMM386, 컴퓨터 SYS 이런 거를 가지고서 부팅할 때 실행이 되는 것들을 엄청나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 메모리 관리를 스스로 다 했어요. 게임마다 띄워야 되는 게 달라요. 그러면은 결국 멀티부팅 환경을 설정하게 됩니다. 게임별로. 이걸 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세이브 파일 해킹해서 장수 능력치 바꾸고요. 그래서 이제 16진수 같은 거 외웁니다. FF가 256이고요. 255고요. 그리고 65536이 2의 16제곱 같은 거 지금 다 외워지는 거죠. 그리고 사운드 카드, 3D 카드 저런 것들은 그 설날에 세뱃돈 받으면은 저런 것도 샀어요. 끼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거 하려고 3D 부두 카드 같은 거 켜서 끼고 이런 게 그 당시에 엄청난 삶의 큰 원동력이었죠.
또 PC 케이스 거의 열려 있었어요. 저때 닫혀 있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맨날 혼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컴퓨터 배우는 애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더 좋은 게 뭐냐면은 그때는 진짜 컴퓨터 잘하는 애들 몇 명이 친구들끼리 서로 야 우리 형이 왔다 갔는데 뭘 알려줬어 이런 식으로 사람을 통해서 아름아름 배웠는데 지금 인터넷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고요. 유튜브 그냥 강좌 널려 있고요. 파이썬은 처음 코딩 배울 때는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C보다 한 10배 이상 쉬워요, 확실히. 그리고 대부분의 코드가 깔려 있어서 그냥 컨트롤 C, V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래서 이 그 포지티브 디비안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긍정적인 괴짜가 등장하기 매우 좋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으면은 휘리릭 배워서 뭔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빨라져가지고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잘하는 사람과 관심 없는 사람이.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조금 전에 그 낙순대 박사님께서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에 대한 강의를 잘 해주셨는데 일반적인 머신러닝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학습용 그림 엄청나게 많이 모아야 돼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니 파이토치니 같은 것들로 모델을 만들고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엄청나게 많이 무한 루프를 돌아서 성능을 향상을 시킨 다음에 코드 칠하면 드디어 그림 한 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바람에 이런 생겨요. 머신러닝은 요건 일부고 데이터 모으고 데이터 한 것도 이제 다시 고치고 하는 이 엄청난 노가다 플러스 이걸 또 쓰려면 또 이제 그 후처리 엄청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도 1년에 열흘이 안 돼요. 머신도 돌리는 게. 근데 오픈 소스를 쓰면 효율이 확 올라갑니다. 오픈 소스를 쓰면은 이만큼을 내가 안 해도 돼요. 남이 만든 코드를 다운받아요. 돌리면 돌아가요. 그럼 그림이 나와요. 옛날에는 이런 걸 이제 보통 얍삽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죠. 그런데 더 쉬운 게 있어요. 이거 코드 받아 돌리는 것도 내 컴퓨터 좋아야 돼요. 근데 공개된 인터넷이 있으니까 남의 컴퓨터에서 남이 만든 코드가 올라가 있으면은 거기서 실행시킬 수 있거든요. 이만큼이 다 돼요. 남의 컴퓨터에 있는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림이 생깁니다.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아까 그 비슷하게 전 이거 달리로 만들었는데 고래 모양의 금속 열쇠고리가 나무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걸 3D로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직접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달리가 네. 제가 계정을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컨티뉴 할게요. 그리고 뭔가 여기 요거 화면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화면 공유 안 되고 있나요 지금? PPT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다시 할게요. 새로 공유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이제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랑 똑같이 한번 쳐볼게요. 웨일, 쉐이크, 메탈, 키링, 온, 우든, 테이블, 3D 아트 라고 쳐볼게요. 참고로 여기 있는 거는 이 단어를 써서 만들어진 거. 요거 이렇게 써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제너레이트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돌면서 여기 막대기 지나가죠. 예, 나왔습니다. 이 검색을 한 게 아니라 달리라는 모델을 써가지고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다운받아서 이러면 다운받아지거든요. 열어서 뭐 제 좀 전같이 제 뭐 PPT에 붙여놓고 쓰든가 뭐 등등등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죠 아주. 이거를 제가 코딩을 하려고 해서 쓰면 지금 아주 암담했을 겁니다. 매우 매우 쉬워요. 다시 볼까요? 예, 지금은 저기 화면 보이고 있을 것 같아서 지금 PPT 보이시나요? 이제 PPT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글자를 치면은 그림이 나옵니다. 네, 여기다가 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하나를 골라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 달리란 녀석이고 작년 1월 달에 센세이션이 엄청났고 올해 달리 포함해서 아까 이매진 등등등등 거의 진짜로 매일매일 뭐가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1위 파일까지
나왔고 또 계속 뭐가 나오고 있고 지금은 3D 모델도 만들어지고 있고 심지어 아파트 윤곽선을 넣으면은 내부 설계도 해주고요. 그거 엔비디아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그거를 그 전공하신 분이 엔비디아에 가셨고 그리고 오토캐드를 만든 오토데스크에서 뭘 만드냐면 평면도를 넣으면 빌딩을 만들어준 것도 나왔습니다. 다 나옵니다, 그거. 그리고 심지어 올해 굉장히 사람들을 멍 때리게 만든 게 콜로라도 스테이트 그 예술전에서 AI로 만든 그림을 갖다 냈다가 1등을 먹었어요.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그래서 이거를 만든 사람의 그 뉴욕타임즈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난 이겼고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 기사의 제목이 AI가 만든 그림이 상을 받았고 아티스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거 만든 사람이 한 말이 이거 멈추지 않을 거다. 예술은 죽었다. AI가 이겼다. 사람이 졌다. 되게 많이 본 느낌 나잖아요. 알파고 때 똑같았죠. 그렇죠? 5년, 6년 전에. 그 시간에 한국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 그 천재 소녀라고 불리던 바둑 기사께서 AI 부정행위를 해서 자기 정지를 당했습니다. 요즘 바둑 TV 같은 데서 프로 기사들 두시는 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한 수 둘 때마다 옆에 승률파가 왔다 갔다 해요. 예전에는 그거 없이 그냥 정말 뭐 9단, 8단 이런 분들이 아, 지금 둔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행마를 가질 수 있고 설명을 했는데 일단 확률이 뜨고 여기에 맞춰서 설명하는 느낌이 들고요. 인공지능이 예측까지 합니다. 근데 그걸 사람이 그대로 두면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그래서 신지서 구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별명이 신공지능이거든요. 인공지능이 예측한 대로 그대로 둬서 그 별명이 됐어요. 아, 정말로 잘 두시는 분이건 이견의 여지가 없죠. 근데 지금 바둑을 제일 잘 두는 거는 AI다라는 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것도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굉장히 이런 그 빛 같은 거 처리하기 어려운데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은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자, 손가락이 몇 개죠, 이게? 이거 몇 개죠, 지금 손가락들이? AI가 희한하게 손가락을 못 그려요. 그래서 지금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바둑 기사처럼 돼 있거든요. 밥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손 그려주는 외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텍스트를 넣어서 그림 만들었잖아요. 텍스트를 돈 받고 파는 회사가 나왔어요.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디테일한데 손가락만 이래요. 뒤쪽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막그 초점 안 맞는 것까지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림이 이렇다면 기사를 요약시키는 방법, 신문 기사 같은 거, 논문 같은 거 요약시키는 방법도 이게 정상적인 루틴이겠죠? 학습용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을 시키고 학교 노력을 통해서 형승 올리고 드디어 실행해서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그것도 이럴 리가 없잖아요. 남의 컴퓨터에 있는 거 실행하면 돌아갑니다. 이게 TLDR이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2020년도에. 제가 그때 사실 논문 있는 거 스트레스 받아 있을 때 딱 나와서 나이스 했는데 이거를 논문을 제가 일일이 구현해서 돌릴 엄두가 안 났어요. 그래서 그냥 나오겠지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왔어요. 1년 좀 있다가 TLDR 디스라스닷컴에서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넣으면 URL을 넣으면은 기사를 그 페이지를 요약을 해주고요. 그 텍스트를 여기다 컨트롤 C를 하면은 내가 여기다 붙여놓은 거를 이렇게 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 참고로 여기는 분법화입니다. 몇 개까지는 공짜로 쓸 수 있는데 좀 쓰려면 이제 한 달에 $5부터 시작을 하고 $10 뭐 이렇게 돈 내야 돼요. 전 이거 쓰고 있어요. 돈 내고 연구비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기사를 넣습니다. UN에서 나온 무슨 뭐 이제 관련 기사를 넣잖아요. 이거를 사람이 읽고 요약한다고 쳐볼게요, 대강. 그러면은 이거를 읽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이걸 읽어야 돼요. 뒤에 거 읽다 앞에 거 까먹기 딱 좋아요. 그죠? 근데 넣으면은 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약이. 그냥. 한번 해볼까요? TLDRDC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이것도 또 비슷하게. 잠깐만요. 요거 구글을, 지금 요거를, 요게 회사 아이디로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사이트입니다. 여기다가,
사인인하고 로그인을 할게요. 돈 내고 쓰고 있는 게 있으니까. 네, 로그인했어요. 어떤 기사를 요약해 볼까요? 한번 뉴욕타임즈 말고 어디가 있을까요? 물리 쪽 뉴스 기사 나오는 여기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면?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 정도 기사를 넣어볼게요. 이 정도 기사 넣어볼게요, 한번. URL 넣고요. 요거를 요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키 센텐스를 뽑아내는 추출하는 게 있고요. 추출 방식이라고 하고 요거를 시멘틱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그냥 쓴 것처럼 읽고 새로 쓴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전체를 하나로 할 거냐 아니면은 요 섹션별로 할 거냐 정할 수가 있어요. 숏으로 그냥 할게요. Summarize this. 보통은 빠른데 조금 걸리네요. 읽을 때 느낌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오타가 있다, 뭐 말이 좀 이상하다 이런. 오타는 없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적어도 제 영어 실력으로 느끼기에는 되게 자연스러워요. 원어민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지금 이상하게 굴고 있네. 꼭 이런 거 할 때는 시연할 때 이러죠. 1분이 안 걸려요, 보통. 몇 초 만에 엔터 치면 나왔거든요. 일단 뒤에 거 딴 거 하고 있을게요. 이따 나오겠죠, 뭐. 예. 근데 이제 이러면 사람이 욕심이 커집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되면 참 감사하다 싶다가 나 이미지 비슷한 거 1000개 만들어. 아니면은 그 1000개 요약해.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텍스트 입력을 1000번을 하거나 URL을 컨트롤 CV를 1000번을 해야 돼요. 저게 또 귀찮아져요, 사람이. 네, 이런 개그 있죠. 학사, 석사, 박사, 교수. 제가 예전에 전자미경 쪽에 할 때 그쪽에서도 저런 게 있어요. 전자미경 할 때 초점이 안 맞거나 이럴 때 뭐 석사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한다, 박사 어떻게 한다. 근데 교수는 소리를 쳐서 학생을 부른다였습니다. 직접 안 하죠. 그렇게 해주는 게 API예요. 내가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 음식 하나도 몰라도 메뉴판 써 있는 거 보고서 김치찌개요 하라고 점원한테 말하면은 이 사람이 주방에다가 얘기를 해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어딘가에 있는 서버한테 일을 시킬 때 얘가 알아듣는 말로 전달을 해줘야 돼. 얘는 딥러닝 모델이란 말이에요. 난 여기 앉아 있어요. 나랑 이 모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웹브라우저가 있어요. 그죠? 또는 저기 뭐 노트북 같은 코드창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얘한테 던져야 돼.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을 내게 해주는 인터페이스가 API라고 합니다. 이 API라는 단어가 사실 개발자, 그러니까 그 코딩하는 분들 사이에서만 쓴 단어였는데 요즘에 코딩의 영역이 되게 넓어지다 보니까 일반인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이랑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 좀 익히게 됐어요. 그래서 오픈 API라는 말도 있습니다. 반대는 프라이빗 API입니다. 프라이빗 API는 자기 회사 안에서만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닫혀 있는 건데 오픈 API는 공개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공 데이터, 우리 정부에서도 데이터 쥐어준 KR 같은 데서 데이터 떠마지거든요. 이럴 때 얘한테 데이터 주세요라고 던지는 이런 말들을 열어준 게 오픈 API고 비슷하게 저런 그 달리 같은 것들도 오픈 API를 시킬 수가 있어요. 좀 외부 시켰지만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하다 보면 이런 광고 같은 거 많이 뜨는데 무료 코딩 용어 해설 그리고 요즘에 IT 쪽에서 베스트셀러가 이 책입니다. 비전공자를 이해할 수 있는 IT 지식. 여기도 API도 빠지지 않아요. API가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 생판 다른 코딩의 영역들 완전히 무슨 파이썬, 러스트, C 이런 것들이 API 하나를 있으면은 일종의 번역기 같은 게 있는 거라서 서로 통할 수 있거든요. 이게 오픈 AI라는 곳의 API입니다.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어잉? 아, 아까 그 사이트는 뭔가 좀 에러가 있었나 봐요. 네, 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오픈 AI라는 곳이 뭐냐면 달리를 만든 곳이에요. 달리를 만든 곳에서 제공한 API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오픈 API 가보겠습니다. 사이트 가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코드를 설명하는 거, 키워드 추출하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모드 투 컬러, 그러니까 글자를 읽어서 분위기를 느껴서 색깔을 표현하는 거,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리고 동영상을 이모티콘으로 막 바꾸는 거, 문법 교정하는 거, 그래머리 같은 그런 거겠죠 아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하나 공통되는 게 느껴지세요? 어떤 서비스들이 있나요 여기에? 자연어 쪽 서비스가 많습니다. 언어 처리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미지가 있고요. 자연어, 이미지 두 개가 딥러닝이 제일 잘하는 거죠. 여기 TLDR도 있습니다. 서머라이제이션 있어요. 그 일반적인 머신러닝 모델들은 사실 이런 데 탑재될 이유가 딱히 없어요. 왜냐면은 만드는 것도 비교적 가볍고 그리고 되게 수학적인 문제를 푸는 것들은 문제 자체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세계만을 살다 보니 그게 세계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상의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델들은 시장성이 없어요. 그런데 자연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도 누구나 뭔가를 원하기 때문에 시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고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런 것들은 보통 돈을 많이 받습니다. 아까 저도 구독하는 게 있다고 했었는데 얘는 건당 요금제예요. 이미지 생성에 1024, 1024 이미지 하나가 0.02, 이게 2센트죠, 2센트. 2센트를 받고요. 좀 레졸루션 작으면 좀 쌉니다.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랭귀지 모델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모델별로 이제 성능이 제일 좋은 애가 제일 비싸고 나머지는 좀 싸요. 이런 식으로 모델이 있습니다. Pay as you go, 이제 그 공영제 같은 거죠. 이거를 한번 써볼게요. 오늘은 요거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짜잔, 잠깐만요. 여기 있다. 네, 오픈 AI API를 써서 한번 해볼게요. 좀 크게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을 전 쓰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게 아닙니다. 파이썬을 쓰는 건데 파이썬을 이용해서 쟤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먼저 오픈 AI 라이브 설치합니다.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API 키라는 걸 넣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밀번호예요. 왜 비밀필요하면은 아까 저 돈 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만든 계정으로 남들이 쓰면 저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정을 만들 때 API 키를 발급받아요. 무슨 뭐 네이버 같은데 아이디 패스워드는 내가 지정하지만 요거는 알아서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다 제가 올려놨는데 보통 이제 이게 공개되면은 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그냥 이그샘플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굉장히 긴 문자열이 있고 제가 중간에 다 X를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XX를 재우면 진짜 API가 나온다. 치지 않겠습니까? 또 저게 제 개인 카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아까 API를 던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명령어는 그 코드 아니냐 할 수 있을 텐데요. 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그젠플에서 제너레이트 이미지가 잠깐만요. 더큐멘테이션에서 여기서 이미지 제너레이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달리 모델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써 있어요. 그죠? 인트로덕션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냥 글자 입력해서 만든다. 두 번째는 존재하는 이미지에다가 새로운 텍스트를 넣어서 붙인다. 마지막으로 이미지의 베리에이션을 만든다. 하나만 해볼게요. 코드는 컨트롤 CV입니다. 이거를 복사하면 돼요. 파이썬 말고 노드.js, 컬 이런 다른 언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이거를 복붙을 했어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복사한 거예요. 차이는 오픈 AI 이거 인풋하고 인풋을 하는 게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인풋을 하고
API 키를 입력을 해야 돼 어딘가에다가. 이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은 여기 이미지 한 장 만들었지만 전 6장 만들고 N은 6이 있어요 여기에. 이거 지울게 헷갈리니까. 이 코드를 실행합니다. 뺑글뺑글 돌아요. 제 돈을 쓰면서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 12센트를 쓰고 있습니다. 1024, 1024니까요. 다 만들었어요. 이제 그럼 봐야죠. 이미지 어떻게 보냐. 이 이미지 URL. 요게 일단 오픈 API를 던지면은 리스판스라고 하는 게 옵니다. 리스판스라고 하는 거 안에 데이터 담겨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요게 그 구조를 열어본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코드는 그냥 가장 간단한 파이썬 코드예요. 리스폰스 데이터 안에 있는 URL을 전부 다 열어줘라고 하는 코드고요. 6개를 만들었으니까 6개 있습니다. 링크가 6개 와요. 이거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은 고양이 이미지가 나왔어요. 근데 아까 제가 분명 클릭하기 귀찮다 그랬잖아요. 이거 클릭하는 건 답이 아닐 거예요. 그죠? 요거를 다 다운받아 볼게요. 매플라립을 써서 그리고 필로우라는 걸 써서 이미지를 그냥 갖고 옵니다. 저 URL들 있잖아요. 요 링크. 이것도 그냥 어딘가에서 how to retrieve image from URL 검색하면 나오는 코드예요. 그냥. 요 for로 돌려서 예. 네. 예. 금방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for로 돌려서 가지고 오고요. 가지고 온 것들이 훨씬 출력합니다. 그러면은 예, 오래 안 걸려요. 지금은 아까는 만드는데 시간이 금방 걸렸고 지금 1024, 1024를 6개 가지고 오니까는 600만 개의 픽셀을 가지고 오느라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온 거를 이제 3바이트를 여기다가 나란히 올 겁니다. 조금 기다렸어요. 네, 이렇게 6마리의 고양이가. 왜 고양이냐면은 제가 이미지를 만들 때 하얀색 시아미즈 캣을 만들어라고 했기 때문에 하얀색 고양이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죠. 이제 저장도 되죠? 저장도 그냥 저기 그 리스트 컴퓨터 써가지고서 반복문이죠. 그냥 써서 따라락 하면은 6개의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예, 요거 다운받아 보면은 첫 번째 글이 여기 있습니다. 다운받아 오고 있죠? 주황색 요거 막대기 지나가면서. 자, 열면은 아까 봤던 그 고양이가 있어요. 이러면은 천장 갖고 와라 하면은 그냥 카드 번호만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카드 결제만 하면은 천장이 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서 번역하는 거 해볼게요. 재미있는 게 오픈 AI는 여기다가 아까 그 GPT-3라는 모델을 쓰는데 일반적인 언어 모델이에요. 이게 거기는 예제예요. 이 문장을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한국어로 번역해. 근데 무슨 문장이냐면 여기서 어떤 방이 있어요? 라고 하는 이제 어디 뭐 숙박업소 가서 물어볼 만한 어떤 방이 있어요? 라는 문장을 번역해라는 거예요.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리스판스에 저장이 되고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요. 실행을 하면은 따라 나옵니다. 이렇게.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한국말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 TLDR 있었죠. 서머라이즈 있었죠. 아까 여기에. 이번 논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무슨 데이터 드리븐 어쩌고저쩌고 뭐 리튬이면 배터리 논문입니다. 이 초록을 한번 번역해 볼게요. 뭐 요약해 볼게요. 초록을 땁니다. 요거는 되게 쉬워요. 참고로 스코프스가 API가 있어요. 스코프스 API 쓰면 초록을 10,000개, 20,000개 갖고 올 수 있어요.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 맨 끝에 당연히 이제 마침표로 끝나거든요. 뉴메리컬 리저치 어쩌고. 여기 뒤에다가 빨리 할게요. TLDR 글자를 붙인 다음에 똑같이 돌리면은 돌렸어요. 요약이 됩니다. 네, 끝났어요. 서머리. 서머리를 읽어볼게요.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이거 읽기 귀찮아지거든요. 이거 한글로 번역시킬게요.
아까 이 코드 한글로 번역해줘. 컨트롤 CV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앱스트랙트만 넣어요. 서머리 요것만 넣어요. 일단 넣으면은 네, 본 논문에서는 저온에서 숨기고 끝. 뭔가 약간 끈감이 있지만 네. 아무튼 됩니다 이렇게. 예. 뭐 여기서 뭐 끊긴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쓴 게 약간 낯설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요약 번역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모든 기능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제가 굉장히 잘 갖고 놀아요. 래피드 API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API를 모아놓은 데예요. 여기서 이런 축구 데이터도 있고요. 아마 이거 풋볼이 아메리칸 풋볼이겠죠 아마. 그리고 백신, 코비드 이런 것도 있고요. 별별 데이터 다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그 3D FEM 모델링 하는 거, 그 메시 만드는 거, 지오피틱스 이런 거, 별거 케미스트리 이런 뭐 소재 물성에 대한 것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습니다. 사람 얼굴 찍어서 몇 살이냐고 알려주는 거 이런 비전 API, 그 컴퓨터 비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API를 많이 있습니다. 그거 쓰면 이제 못할 게 없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여기 잠깐만요. 예, 끝났죠. 예. 예, 여기 지금 회의실이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예, 또 약간 빠르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공유드린 코드는 그 게시판에 그 자료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연구하시다가 필요로 하시는 것들 마음껏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